이어서 KNN 웰빙 라이프가 방송됩니다. KNN 라디오입니다. 부산 경남 800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 KNN 웰빙 라이프의 조문경 건강 캐스터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각종 감염 질환도 덩달아 늘어나는데요. 수인성 감염부터 피부질환, 바이러스성 질환까지 자칫 방심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웰빙 라이프 이 시간에는 여름철 주의해야 할 감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석경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석경진입니다. 네, 선생님. 날씨가 더우면 각종 감염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감염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름철 주의해야 할 감염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관 감염증입니다.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콜레라 등이 주로 원인균이며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름에는 다른 계절과 달리 익히지 않은 날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 섭취도 많아지고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세균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상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외상으로 인한 감염 질환입니다.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외상을 입을 기회가 늘어나 피부나 피하 조직, 근골격계 감염이 많아집니다. 특히 비브리오 배열증, 파상풍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기 매개 질환입니다. 말라리아나 일본 내염은 모기에 물렸을 때 전파되는 감염 질환으로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질환입니다. 수인성 감염은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된 물을 매개로 전파되고 우리 몸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수인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들은 오염된 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 위장관에서 증식하면서 감염증을 일으키고 분변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고 이는 다시 주변의 물을 오염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전파시킵니다. 따라서 수인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여름철에는요, 캠핑이나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이 늘면서 피부 감염이나 벌레 물림도 걱정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여름철 주의하셔야 할 질환이 비브리오 폐혈증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감염증이며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기저질환자에서는 치사율이 높고 위험합니다. 환자 대부분이 발병 일주일 이내에 어패류를 생으로 먹거나 불충분하게 조리하여 먹은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어패류는 꼭 잘 익혀 먹어야 하고 만성질환자는 바다나 강에서 낚시나 수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모기에 물려 생길 수 있는 감염 질환이 바로 일본 내염과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원인이 되는 중국 얼룩 날개 모기가 강원도와 경기 북부 등에 많이 있습니다. 모기에 물린 후 주기적인 열과 몸살,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염은 작은 빨간집 모기라는 모기가 매개체이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지나가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름철 감염 질환과 또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도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위장관 감염증은 공통적으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원인균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름철 설사병의 가장 흔한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은 달걀, 유제품, 육류나 육가공품을 섭취한 후 6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균성 이질은 이질균에 오염된 물체를 만지거나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는 경우 감염될 수 있고 쉽게 확산될 수 있어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염 후 1일에서 4일째에 미열과 복통이 있고 점액변을 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고 발병 후 36시간이 지나면 출혈, 홍반, 수포 등의 피부 병변이 발생하며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여 발진, 부종, 수포, 괴사성 병변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말라리아는 39도 이상으로 고열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는 하루는 열이 나고 하루는 열이 없고를 반복하는 패턴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 감염 질환별 치료 방법과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위장관 감염증으로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을 조절해주는 대증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설사, 구토 등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서 수액 치료를 통해 전해질과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장염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대증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균성 이질로 진단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격리 치료를 하고 항생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항생제 치료를 하고 필요에 따라 피부 병변은 절개나 배농, 심한 경우 조직 괴사가 있으면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사망률도 높아 의심소견이 있을 경우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라리아의 경우 항말라리아 약제로 치료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이나 의심지역 여행 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각종 감염 질환이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KNN 웰빙 라이프. 지금까지 석경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